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00% 순수 염색 기술교육 스마트 컬러링의 박대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8강을 준비했거든요. 8번째 강의.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10강을 준비한 게 바로 이론적인 베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염색은 여러분 조금 알면은 굉장히 많이 잘할 수 있는데, 이론적인 베이스를 10강까지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실전, 그리고 이제 실전편이 또 끝나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작품편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염색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항상 한 번 듣고 여러분들 머물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 열심히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또 재밌고 중요한 8강을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8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4개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색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색상 연결 기법, 바로 컬러 매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프레피그먼트라고 해서 염색 여러분들 퇴색이 금방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기염모 쪽에 색이 빨리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전 염색법, 요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염색을 하고 나면은 샴푸실에서 할 수 있는 기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염색약을 잘 지우고 그 다음에 컬러를 균일하게 들게 할 수 있는 에멀전, 액상화 작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여나 내가 원하는 컬러가 약간 덜 들었거나 그 다음에 색 빠짐이 샴푸 중에 너무 심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컬러 바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4가지의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걸 적어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색상 연결 기법. 자, 이 색상 연결 기법은 여러분 다른 말로 컬러 매칭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서 샵에서 가장 많이 쓸 기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샵에서 많이 하는 염색 중에 그다지 가격은 비싸지 않으면서 또 일부만 하는 염색이 있는데 혹시 뭐라고 부르시나요? 그렇죠. 그 이름도 유명한 뿌리 염색, 뿌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뿌리 염색으로 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내고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신생모하고 기염모하고 컬러 격차가 많아서 맞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매번 전체 염색을 권하기가 힘들 때 바로 이 컬러 매칭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겠거든요. 자, 근데 신생모를 맞추고 연결하는 모든 기술을 컬러 매칭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컬러 매칭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밑에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고객은 모발을 항상 신생모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염모, 그 전에 이제 염색을 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염색을 할 때 일제하고 이제를 어떤 회사는 뭐 1대1, 1대1.5, 또 1대2까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회사의 규칙대로 일제 이제를 제조를 해서 바로 신생모 쪽에만 도포하고 마치는 염색을 바로,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 염색, 뿌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기염모랑 뿌리 염색만 해서 잘 맞아주면 괜찮겠지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기염모 쪽에 연결해주면 좋은데 그게 바로 색상 연결 기법, 컬러 매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색이 자꾸 띠가 생기거나 잘 안 맞거나 그 다음에 내가 신생모만 맞춰서는 기염모 쪽하고 컬러가 많이 다를 때는 여러분들 이분이야말로 컬러 매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무엇을 하면 컬러 매칭인고 하니, 바로 처음에 준비한 여러분 일제 이제를 기염모까지 연결할 거를 생각하고 약간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좀 남겠죠,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남은 약에게 미온수. 미온수라는 건 여러분 뜨겁지 않은 약간 미지근한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 남은 약액하고 굉장히 잘 섞여요. 그리고 섹션을 약간 굵게 떠서 연결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색, 컬러 베이스라고도 하고 믹스톤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조종색은 말 그대로 연모제의 색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은 약액의 미온수, 물만 혼합해서 컬러가 기염모까지 완벽하게 맞춰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 베이스에 해당되는 조종색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색은 같은 계열의 색상을 넣어주면 된다. 예를 들면 일제가 레드면 레드 조종색, 카키면 카키 조종색, 보라면 보라 조정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온수, 미지근한 물을 여러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왜냐면 수돗물에 들어있는 성분 또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수도관이 많이 노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량의 철이나 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수도관을, 상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염색약하고 연모제하고 혼합이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연모제가 뜨거워진다거나 그다음에 부풀어 오른다거나 모발에 발랐을 때 열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온수는 무슨 물로? 그렇습니다. 정수기 물을 사용한.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사전 염색 기법이에요. 자, 제가 칠판에 여러분 또 한번 적어 볼게요. 두 번째 테마는 사전 염색 기법.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실 건데 본 염색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본 염색 전에 무엇인가를 하는 거를 사전 염색 기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프레피그먼트라고도 부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염색을 여러분들 제품 하나에만 의존하거나 또는 뭐 모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클리닉 제품에만 의존하면은 여러분들 항상 좀 2% 정도 아쉬움이 있지 않던가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염색을 여러분들 기술로 접근하지 않고 약 하나로만 접근을 하면은 내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잘 안 되는 모발이 왔을 때, 띠가 잘 생기는 모발이 왔을 때, 칼라가 너무 빨리 빠지는 모발들이 왔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전문 기술자이고 기능인인데 그거를 기능인이 자기 기술을 가지지 않고 제품 하나 또는 브랜드 하나에만 의존하면은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게 염색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이 바로 사전 염색 기법인데 말씀인 것처럼 색이 금방 빠지고 퇴색이 빨리 되는 모발에 쓰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모발을 여러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고객은 항상 새로 자란 머리를 가지고 오겠죠. 신생모. 그리고 기염모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항상 금방 빠지는 거예요. 그죠? 기염모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금방 빠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금방 빠져요. 시간을 오래 둘까요? 아닙니다. 그럼 열 처리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열 처리와 시간으로는 칼라의 유지력을 절대 늘려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모발이 손상되면은 그죠? 칼라는 더 빨리 퇴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술을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기술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신생모가 있고 기염모가 있어요. 항상 물 빠짐이 빠르다면 어디죠? 당연히 기염모. 그러면 기염모 부분에 고객한테 항상 시술했던 일제와 이번에는 산화제가 아니라 미온수를 준비합니다. 1대1로. 그리고 섹션을 굵게 떠서 듬성듬성 어디에 먼저 도포하죠? 그렇죠. 기염모에 먼저 도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치 시간 없이 2번. 바로 신생모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신생모는 당연히 정상적인 여러분 연모제 그 회사의 비율대로 일제와 이제를 준비하셔서 신생모 쪽에 도포를 해요. 그러면 신생모가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뭐 짧게는 10분에서 15분, 길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일제하고 미온수만, 그러니까 일제하고 쉽게 얘기하면 물만 발라놓고 염색을 끝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3번이 필요합니다. 3번은 똑같아요. 칼라 매칭. 남은 약액, 미온수, 조종색을 어디에 한 번 더 연결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기염모 쪽에 한 번 더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부수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만 염색을 하면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뿌리 염색 끝이에요. 그리고 남은 약액과 미온수로 여러분들 기염모 쪽에 연결해 주면은 칼라 매칭이라고 하는 띠 없이 색깔을 잘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만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 모발이 좀 밝은데 기염모 쪽에 좀 퇴색이 빠른 경우. 그러니까 물 빠짐이 굉장히 그 시간이 빨리 빠져버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전 염색 기법인데 이때는 여기입니다. 다시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와 미온수, 고객한테 시술했던 색깔을 어디에 먼저 도포? 그렇죠. 기염모에 먼저 도포. 요게 1번. 그리고 방치 시간 없이 어디에? 그렇죠. 신생모 쪽 시술. 왜냐하면 신생모에 따로 방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생모도 도포했고 지금 기염모도 도포했지만 기염모에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염색을 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약액 미온수 조정색으로 어디 한 번 더 연결? 그렇습니다. 기염모 쪽에 한 번 더 연결하는 것을 바로 사전 염색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전 염색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와 미온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거는요. 아, 물 빠짐이 심하다고 하구나. 고객이 퇴색이 빠르다고 하구나. 그럴 경우에는 나는 시간을 오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열 처리를 더 많이 해가지고 모발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기술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전달해 드린 테마는 뭐죠? 그렇습니다. 사전 염색 기법 그리고 프레 피그먼트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테마는 여기 마치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염색약에 여러분들 지우개는 뭘까요? 리무버일까요? 아니면 우리 펌제로도 지워본 적 있으시잖아요. 미용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자, 그럼 염색약의 지우개는? 그렇습니다. 염색약의 지우개는 리무버나 치오 뭐 이런 것들로 지워지지만은 바로 연모제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약을 지울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리무버의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바로 남아있는 연모제인데, 그걸 우리는 예로부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의 마지막 시술 과정에서 에멀전이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에멀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목적이 딱 두 가지죠. 제가 하나 적어볼까요? 자, 에멀전을 하는 목적. 첫 번째는 염색약을, 약재를 쉽게 지우기 위함입니다. 약재를 쉽게 지우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뭘까요? 에멀전 액상을 하는 두 번째는 바로 혹시나 내가 빠뜨린 곳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색상이 덜 들 수도 있을 때 색상을 균일하게 정돈, 이렇게 적으면 정확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액상화 작업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염색의 중압 작업까지 마친 다음에 샴푸실로 고객을 모시겠죠. 자, 샴푸실에는 고객이 누워 있고, 자, 염색약에, 그러니까 두피에 묻어 있는 연모제를 바로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약간 미지근한 물을 충분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많이 닿아 있죠. 이때 두피 자극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마 쪽에 묻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구렛나루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쪽에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터치를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피 자극 없이 가볍게 지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하면 뭐가 좋으냐, 바로 제가 적어드렸던 약재를, 리무버를 활용해서 어차피 마지막에 어두운 색은 지워야 되지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 다음에 쉽게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혹시나 빠뜨리거나 그 다음에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색상을 균일하게 정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에멀전 액상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그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모제 지우개가 연모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모제로 충분하게 액상화 작업을 하면 약재를 리무버로 쉽게 지울 수 있다. 리무버도 적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빠뜨린 곳을 마지막에 칼라를 정돈하고 다시 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 꼭 먼저 여러분 정의를 내려드리면, 전체적으로 색을 정리해 주거나 그 다음에 행여나 내가 원하는 부분에 색이 너무 덜 들었거나 또는 칼라 체크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머리를 헹궈낼 때 색이 너무 급격하게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채도를 채워주는 거예요. 칼라 바스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특정한 염색으로 그 염색 시술을 마쳤습니다. 예를 들면 9.4가 오렌지라고 할게요. 자, 이 오렌지라는 색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조종색을 20% 넣어서 염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염색을 하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염색을 하고 마치면 되겠죠. 근데 칼라바스는 뭐냐면, 행여나 오렌지로 염색을 했는데 샴푸실에서 헹궜더니 여러분 오렌지가 너무 약해요. 또는 오렌지가 분명히 들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물로만 헹궜는데 오렌지 색이 너무 빠지고 기염모의 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조종색 오렌지하고요, 그 다음에 3% 산화제를 1대1로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준비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아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액상화 작업, 에멀전 작업처럼 샴푸질에서 장갑을 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도포를 해주고, 이때는 여러분 바로 세척하지는 않고요. 약간의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5분에서 10분, 길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원래는 보통의 염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로 염색을 하면 끝이지만, 샴푸질에서 색이 너무나 채도가 약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나 채도가 덜 든 곳, 그 다음에 잘 된 곳, 얼룩이 많다면, 또는 내가 염색이 잘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너무나 색이 급격하게 빠진다면은 마지막으로 채도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칼라 바스예요. 그래서 본염색 후에 샴푸질에서 행여나 내가 채도를 더 채워줘야 된다고 하면은 같은 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같은 연모제가 아니고요, 같은 색에 해당되는 조종색과 3% 산화제만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바스를 해준다. 이때는 그죠? 먼저 염색한 거는 물로만 헹궈내고 물기를 꾹 짜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 그리고 염색약을 덜어서 에멀전 하듯이 해준다. 짧게는 5분에서 10분,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까지 방치할 수 있다라는, 그 간결하게 정리를 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술편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헤어샵에서 여러분들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4가지 기법 8강에서 정리해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9강에는 무슨 내용이 또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8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